오늘은 타이틀 정해보면 여명기 출판팀, 인쇄팀 같은 느낌인데 이제 뉴페이스 먼저 자기소개 해주시면. 안녕하세요. 저는 여명기의 디자이너 성정은입니다. 그리고 올드페이스 두 분이 오셨는데요. 아, 올드페이스라고 하니까 되게 그 구시대의 어떤 퇴폐 이렇게 철폐되는 뭔가? 뭐 그런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저는 총대를 맡고 그 다음에 이 제작팀의 그 깍두기를 맡고 있는 AJS입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난 편집부에서 뭘 하지? 많은 일을 하셨잖아요, 이번에. 그걸 손님이 없으면 안 돼요. 정확히 정의를 못하겠어요. 편집, 제작팀. 제작, 그리고 감리. 네, 저랑 같이 이제 현장을 뛰어다니시면서 인쇄소도 같이 가주시고. 네, 그런 일을 하는 남수입니다. 이참에 직함을 정할까요? 제작팀장. 그런 거야? 이것은 3에 대한 빌드업일까요? 총대? 총대도 뭔가 디자이너. 디자이너. 총괄 우리 디자이너. 총대라는 게 직함이 좀 그렇지 않나요? 왜요? 총대는 뭔가 약간 그런 표현이잖아요. 아, 너가 총대매 이런 느낌이라 뭔가 하지만 팀장 그런 이러한 느낌인걸. 그런 느낌이잖아. 그런 느낌이잖아. 맞지? 야, 내가 그 조별과제 뭐죠? 그 조별과제 대장을? 팀장? 뭐냐? 조장. 조장? 조장. 몰라. 안 해봐서 몰라. 네가 팀장. 조별과제 팀장 하세요. 조장해. 아니. 대표. 대표님. 대표 맞으시잖아요. 어차피 근황 먼저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셨어요? 저희 집에, 그러니까 저희 집이라고 하면 약간 좀 애매하긴 한데 저희 작업실에 1월에 방문했던 맞아요. 애제님. 그래서 벌써 3달이 어느새 흘렀더라고요. 그래갖고 아까 잠깐 근황 토크 하면서 그러고 보니까 말을 안 했구나 하는 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저희 첫째 고양이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정말요? 맞아. 그래가지고 그러고 보니까 이걸 벌써 얘기를 안 한 시간이 흘렀구나. 언제였어요? 이제 한 달 됐나? 얼마 전이네. 네. 몰랐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어떡해. 잠깐만. 분위기 지금 못 살리겠어. 너무 숙연해졌어. 네, 굉장히 사랑을 해줬고, 네, 그랬기 때문에 그렇구나. 잘 보내줬습니다. 네.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버렸고. 잠깐만. 아니, 자, 생각을 하고 있어. 이거를 어떻게 살리면 좋은 걸까? 애제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근데 뭐 살릴 필요가 있나요? 고양이에 대해 그냥. 그러면 자랑 조금 더 해보셨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 고양이 이런 고양이였다. 멋진 친구였다. 우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조명도 지금 불 끄고서 지금 메인 조명만 켜놓은 상태라서 굉장히 분위기가 아늑한 상태인데요. 근데 진짜로 이렇게 약간 복받치세요? 지금도 얘기하려면? 근데 이게 저는 너무 사랑했던 고양이고 너무너무 예쁘고 막 너무 저기 했던 앤데 그래서 나는 이제 보내면 펫로스가 되게 심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잘 지내고 있어요. 다행이다. 네, 그렇다고 뭐 아예 생각을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뭐 걔가 이런 거 했었지 뭐 걔가 보고 싶다 이런 건 되게 자연스러운데 근데 막 맨날 울면서 지낸다든지 뭐 그런 건 아닌 상태.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냥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주고 잘 보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것은 다행이네. 네,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진짜 애묘가신데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분위기를 시작부터. 아니에요. 자, 커피 고르면서 그러면 넘어가 볼까요? 근데 되게 이번에 애제님 작품도 고양이에 대한 만화거든요. 친구가. 맞아요. 고양이 알러지에 대한 그런 만화인데 약간 그거랑 맞아. 뭐 그것도 이어지면서 있어요. 되게 짠하네요. 이게 제가 사실 그동안은 이제 그 고양이 처음 데리고 왔을 때는 막 만화 뒤에 배경으로 막 고양이 사진 넣고 그랬거든요.
알죠, 알죠. 네네. 그러다가 이제 그 뒤에도 계속 고양이를 그리긴 했는데 이게 약간 너무 그 고양이에 대한 정보를 오픈하는 거는 약간 나의 정보를 너무 오픈하는 것 같아서 좀 꺼려진다 해서 일부러 고양이를 좀 다른 고양이로 그렸어요. 아, 약간 다르게 그리셨구나. 네, 그 뭐 흰색 고양이로 그린다든지 아니면 이름도 그냥 정확하게 걔네 이름으로 안 부르고 다른 이름으로, 왜냐면 좀 찾으면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이제 조만간 갈 것 같은데 애기가? 그러면 그 전에 뭔가의 흔적을 좀 남겨야 되겠는데 약간 그런 것도 있어서 이제 만화독에도 저희 첫째랑 제일 닮았거든요. 그 보낸 고양이. 그렇구나. 네, 정은이 표정이 분위기 살리시게요. 지금 맞아. 그 애제님네 첫째는 멋진 고양이였다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저기에도 그렇고 이제 그 제가 포스타입에다가도 이제 그 네, 봤어요. 하나 올렸는데 그거에도 이제 저희 애들 그냥 그대로 그리고 그런 그랬었죠. 좋네요. 네. 둘째는 잘 지내고 있어요. 둘째 건강해라. 동물농장의 엔딩처럼 둘째야 오래오래 엄마 건강하게 살려 이러면서 끝나는. 속썩이지 말고 건강하게 살려. 그래서 그 정은님은 저요? 저는 난 뭐 했을까? 근데 청취자들은 정은님이라는 존재를 맞아. 듣는 게 처음이니까 아, 그런 거예요? 일단 기본적인 포트폴리오부터. 저는 여명기 1 때도 참여를 했고요. 이번에 2에도 감사하게도 불러주셔서 네, 한 배를 탔습니다. 그래서 쭉쭉 읊어주세요. 원에는 어떻게 참여하시게 됐는지. 원에는 원에 참가하셨었던 호선 작가님이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같이 참여를 하게 됐고, 전 근데 여명기한테 되게 고마운 게 그 여명기를 시작으로 해서 다른 작가님들을 많이 알게 됐고, 그래서 다른 만화 작업을 계속 하게 됐어요. 하신 거 얘기해 주세요. 되게 굵직한 거 많이 하셔가지고. 굵직한 거? 이미 그 여명기 뭐가 1 있을까? 끝나시고 지금 2 사이에 엄청난 맞아요. 프로필들이 그 사이에 두현 씨 잘 먹고 잘 살아요라고 1대 참여하셨던 하토님 작품도 단행본 작업을 했고, 그리고 극락왕생 고사리 박사님 작품 타이틀도 작업을 했고. 쩔었죠. 아니 근데 그게 저는 약간 민망한 게 로고 타이틀을 가지고 내가 이걸 너무 울고 먹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왜요? 들었는데 아니요, 되게 멋있게 나왔잖아요. 진짜 잘 나왔죠.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전 그런 생각은 있어요. 뭔가 로고나 이런 거는 작품의 어쨌든 부가적인 거고, 근데 자꾸 그게 너무 어떤 작품보다 먼저 이렇게 언급이 되고 우선시 되고 로고가 이렇게 어떻다 이런 네네 얘기들이. 그것들이 약간 불편했는데 그래도 지금은 괜찮아요. 네. 근데 또 작품의 아이덴티티를 정해주는 중요한 요소 중에 맞아요. 하나니까. 얼굴이죠. 맞아요. 그런 김에 아이덴티티 본인의 아이덴티티 음료 좀 고르시고. 저 딸기 라떼 오늘 할게요. 정말 프리한 분위기에 아 그럼요. 음. 제가 약간 피드백을 받았는데 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너무 경직되어 있는 그 작가님들이 뭔가 멋진 말, 멋진 말을 위해서 다들 뭔가 이렇게 막 빌드업이 좀 있는 것 같다 느껴진다는 그렇구나. 거예요. 나 진짜 아무 말이나 막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최대한 프리한 분위기를 해보려고. 아무튼 그랬고 술 마셔야 될 것 같아. 지금부터. 취한 것처럼 합시다. 저 또 뭐 했죠? 내가 생각이 안 그리고 나네. 극락왕생 그리고 제 앞에 계시는 우리 란탄 작가님과 화해방향도 했고. 네. 그리고 이번에 뻥님이 이제 맞아요. 텀블벅에 오픈하셨던 맞아요. 한 점 부끄럼 없이라는 작품 단행본도 맡게 되었고. 이게 앞에서 말하려니까 생각이 안 난다. 맞아. 만화 작업은 그게 달까요? 더 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이 바로 안 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네. 생각나면 네, 이따가 지금 또 말하죠. 덧붙입니다 하면서 추가하시면 되죠. 네, 근데 뭐 그거를 다 읊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여명기 이후에 만화책 작업을 많이 했다. 그리고 아직 이제
오프 더 레코드지만 뭔가 같이 더 작업을 남았다. 할 계획인 분들도 많고 되게 제가 만화를 좋아하는데 만화 관련한 일들이 많이 오니까 너무 행복하고 네. 저를 되게 편하게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저는 되게 기쁩니다. 그리고 이게 약간 저희가 원 때 사실 처음부터 멤버로 오신 게 아니었고 그냥 호사님이 이제 지인으로 이렇게 네, 영입하신 아는 거예요. 디자이너분이 계시니까 그분한테 맡겨서 조금 더 책을 본격적으로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그래서 계약서도 쓰고. 맞아요. 이번에 계획서 안 썼네? 썼어요. 우리는 함께 죽을 여러분 끝까지 가는 계약서 거야. 꼭 쓰세요. 좋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친할수록. 그때 이제 그래서 그냥 호사님이 이제 또 중간에서 이제 의견 이렇게 주고받아 맞아. 주셨고 그래서 정말 그냥 외부에 맡긴다라는 느낌이었는데 그때 표지였나요? 로고였나요? 하여튼 표지랑 로고 둘 다. 네네 그걸 딱 보여주면서 안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되게 정은님이 강력하게 밀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PT를 하고 싶다. 들여보내달라. 이 서클 안에. 그래요. 그럼 알겠습니다 하고서 그러면 이제 그 단체 이야기 진행하는 톡방에 모셔가지고 거기에서 PT를 쫙 하시고 그래서 와 그렇군요 좋습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걸 시작으로 몇 번 근데 그때도 왔다 갔다 하셨어요 톡방을. 네네. 네, 그래서 나갔다가 다시 잠시 이거 다시 맞아요. 그러다가 그러실 거면 계속 같이 계시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너무 열정적으로 이걸 해주시니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제작을 디자이너님이랑 하는 게 처음인데 원래 이 정도까지 해주는 거야? 아니 원래 아니죠. 그니까 제가 이건 만화를 좋아하고 평소에 팬이었으니까 좀 가능한 퍼포먼스였던 것 같긴 한데 사실 이게 그냥 다른 디자이너 분들이라면은 하면 안 되실 일이긴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네. 열정페이였겠지. 근데 또 그거는 돈은 돈인데 그거랑 외적으로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디자이너가 기획 단계 때부터 같이 투입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면은 이게 처음에 아예 아무 정보도 없다가 나중에 뭔가 이거를 다 완성된 상태에서 디자이너의 그런 분명히 의견도 들어가고 같이 조율이 되어야 뭔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그거 없이 그냥 뭔가 나중에 디자이너한테 자료만 주는 식으로 하면은 처음에 생각했었던 걸 구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될 것 같고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전문가의 의견을 이렇게 내주는 그런 쪽으로는 디자이너가 기획 단계에서 좀 이렇게 은은하게 있는 건 중요하다. 네. 그래서 지금도 은은하게 계시고 있다. 그래서 그렇죠. 원 때도 너무 막 적극적으로 진짜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싶을 만큼 너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저희끼리 뒤에서 정우님을 또 빼서 딱 다른 단톡방을 만들어서 이거는 멤버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를 외부의 디자이너로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진짜요? 저분에게 족쇄를 채우자. 이 입으로만 이렇게 13회 멤버 이럴 것이 아니라 도장을 찍어야겠다. 이렇게 원래 얘기를 하고 쓱 가서 멤버로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정말 감사한 제안이었죠. 네, 그렇게 해서 그냥 멤버로서 그러면 이렇게 셋이 모이게 된 이유가 있잖아요. 왜죠? 제작 비화. 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아직 인쇄가 안 들어갔다고. 지금 네. 가제본만 나와서. 네, 그래서 가제본을 오늘 남수님이 가져와 주셨는데 아유, 저도 벽돌책 만들어 본 사람이지만 저보다 더한 벽돌책이 여기 있더라고요. 진짜 이거 거의 밍크급 아니에요? 이거 나중에 사진 찍어서 어디 그 팟빵 그 이미지에 올리세요. 이거 공지로 이거를 봐라. 이렇게 감리 봤다. 뭐가 더 두껍지? 근데 이거는 얘가 종이가 조금 더 두꺼운 것도 있고. 약간 두껍네요? 거의 별 차이 없네. 비슷해요.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남수님이랑 이제 정은님이 먼저 가제본 책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그 외에는 다른 분은 아직 안 받으신 거예요. 남수님이 받으신 이유는 무엇이지요? 저는 이제 책을 받아보고 수정할 곳들을 이제 체크를 하고 정우님과 함께 조율을 해서 또 수정 작업을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걸 제일 먼저 받았습니다. 그럼 남수님이 약간 편집자 롤이신 거네요?
거의 그러죠. 그러면 원 때도 남수님이 전체적으로 다 편집자 롤을 맡으셨어요? 아니면 다른 팀원도 누구 있으셨어요? 그런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랑 같이 이 많은 포스트잇 이런 식으로 제가 약간 좀 체크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을 웬간하면 이제 분산시켜서 나눠서 하고 했던 것 같긴 한데 예를 들면 어떤 일이 있어요? 이 체크하신 다음에 분배하는 일들에는? 그 페이지 이 넘버링 올리는 일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네, 그리고 작가님들끼리 직접 했어요? 예를 들어 양면 페이지의 가운데 여백을 줄여가지고 이렇게 잘 맞춰서 인쇄를 했을 때 잘 맞춰서 이렇게 나올 수 있을 정도씩 그렇게 여백을 조절하는 일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아무리 뭐 오토 액션 이런 걸 써도 제가 직접 보면서 이렇게 맞추면서 이렇게 해야지 그쵸.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말고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이거는 그런 건 이게 맡겨드리고 저는 열심히 올빼미 눈을 하고 어디에 모아래가 졌나 어디에 실수가 있었나 와. 그것도 되게 신기했어요. 그 페이지가 두껍다 보니까 이게 가운데로 갈수록 점점 더 이게 씹히는 부분이 그쵸. 커지잖아요. 그것까지 고려해서 좌우에 여백을 놓는 거예요. 남수님이 그래서 원고 페이지 순서에 따라서 뭐 이 원고는 이제 뭐 앞쪽에 가 있으니까 좀 덜 씹히니까 앞에 여백은 어떻게 두고 가운데는 더 씹히니까 줄이고 더 많이 여백 주고 막 이런 거. 그래서 2에서도 순서 정할 때 이 사람은 2페이지 연출이 많으니까 그럼 위치를 어떤 쪽으로 하는 게 더 잘 보이겠다 뭐 이런 것까지 다 편집자셨죠 이번에. 다들 알까? 이런 노고를. 근데 진짜 편집자나 편집자 롤은 책에서 어떤 그런 게 티가 안 날수록 그 사람이 잘 하는 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쵸. 이렇게 숨어서 해야 되는 거라서 너무 그러니까 너무 잘 이렇게 장정돼 있거나 디자인돼 있거나 네. 막 편집되어 있는 책은 보면서 어색함이 없으니까 그냥 그쵸. 후루룩 다 넘어가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그래도 책이나 미디어를 본 짬바가 있어가지고 조금이라도 틀리면은 뭔가 맞아요. 이거 뭐지? 어색하지? 이렇게 아, 느낌이 오니까 맞아요. 네. 그 감각이 되게 그리고 중요해요. 맞아요. 편집자한테도. 맞아요. 진짜 조그만 건데 이거 못 넘어가겠다. 이거 병이고 병이고. 아니 근데 그거를 가져야만 뭔가 좋은 게 나올 수밖에 없긴 해요. 아주 되게 한 또 끗 차이. 신기한 차이가 있었던 게 이게 디자이너님은 디자인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저희 윤문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글 다듬기 해가지고 맞춤법이랑 거 다 맞춰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거 딱 보시더니 이거 디자이너님이 내지 디자인 이거 하신 거죠? 이렇게 바로 맞추시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게 이게 글자 끝을 맞추냐 안 맞추냐. 정렬되어 양끝 있는 정렬. 네, 그걸로 이제 막 이런 또 차이도 있구나. 남수님이 그거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인쇄랑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을 쌓게 된 기반? 학교에서 배웠어요. 근데 맞아. 그냥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고 그 인쇄 나라에서 이제 굉장히 근데 인터뷰 할 때도 남수님 학교 다니셨던 얘기나 동인활동 하셨던 얘기는 거의 안 들어가서 맞아. 그렇구나. 굉장히 엘리트 교육을 받은 엘리트 지식인이라서 만화 출판인. 저는 맞아, 일단 출판 만화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일본 대학을 나왔고요. 거기 들어가면은 정말 처음에 이 칸 치는 것부터 펜선 긋는 거랑 그 펜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자기 손에 익히는지 그런 것부터 이제 정말 모든 것을 배워요. 그 모든 것이란 만화를 제작을 하는 과정 안에 인쇄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 단계를 말해요. 그래서 그때는 저희는 모두 다 손원고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 손원고 그 페이지 안에서 어느 부분까지 재단이 되고 어느 부분이 이 그려야 하는 안전한 영역이며, 영역이고 그런 거를 다 이제 그걸 다 기본적으로 다 배우고 그 완성된 원고 위에다가 식자를 붙일 때 이제 어떻게 붙여야 하며 그거 알죠? 그 식자 다 프린트해서 뒤에다가 칼질을 사사삭 해가지고 사사삭 해가지고 그거 떼가지고 그 간격 맞춰가지고 그 식자용 투명 프린트가 된 자 같은 게 있어요. 이제 그거 이렇게 대면서 짱이다. 아예 처음에 말풍선을 그을 때도
그 폰트 크기로 이제 그게 다 셀로판지에 프린트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몇 글자가 요만큼 들어가니까 말풍선 크기는 이 정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걸 다 재가면서 처음부터 작업을 해요. 어쩐지. 그리고 이제 그 폰트 크기대로 맞춘 그 프린트드 식자를 이제 양면 테이프에 이렇게 떼가지고 그걸 붙이고 와. 그리고 그 원고 용지를 인쇄 조판에 올릴 때 그대로 올라가지 않아요. 그거를 또 인쇄 조판에 맞게 또 재단 재단하고. 커팅하고 아이고. 그리고 양면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에 있는 그 페이지도 이제 저희가 재단하고 뒤에 정말로 감쪽같이 테이프를 이렇게 싹 붙여가지고 하는 그 과정까지 다 해서 인쇄소에 넘기기 전까지 그것을 모두 배웁니다. 와, 짱이다. 박수. 이것이 20대 초반에 남수님이 겪었던 모든 일들이야. 그래서 이제 그때 만화를 제작을 이제 하다 보면 톤도 이제 다 손으로 붙여가지고 깎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톤을 한 가지만 쓰는 게 아니고 두세 가지를 같이 쓸 경우에는 모아레가 왜 지는지 그것도 이제 다 각도별로 해보고. 눈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냥. 그 모아레를 설명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모아레요? 그러니까 모아레는 이거 근데 너무 설명이 너무 길어지고 그냥 이제 ton과 톤이 겹쳐 있을 때. 톤과 톤이 겹쳐져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30줄의 톤을 쓰다가 40줄 이렇게 다른 줄의 톤을 쓸 때 이것이 겹치게 되면은 30줄 올라가면은 얘네들이 간격이 비슷하니까 겹쳐져도 그렇게 많이 모아레가 안 지거든요. 근데 30줄의 톤 위에 갑자기 40줄이 톤이 들어가게 되면은 아예 결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모아레라고 해서 약간 조금 그 찌글찌글 매지가이 같은 좀 편하게 설명하면은 원하지 않는 일정한 패턴 같은 게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결무늬라든지 그냥 일직선으로 뭔가 여기만 뭔가 찐한데? 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원치 않는 패턴 같은 건데 오히려 작가들 중에서는 그런 모아레를 적절히 사용해가지고 볼륨감을 낸다든지 그라데이션 느낌을 낸다든지 그런 작가들도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실제 톤을 이제 사용하면서 모아레가 왜 지는지 안 지게 하려면은 이 각도를 어떻게 해서 잘 맞춰서 넣어야 하는지를 이제 이미 손으로 하는 게 컴퓨터가 아닌데 모아레가 지는 그 원인은 딱 두 가지예요. 내가 톤을 잘못 썼거나 인쇄가 잘못됐거나. 근데 저희는 이제 딱 보면은 원고에서 모아레가 썼을 때 이것은 인쇄의 잘못 같다 아니면은 이 사람이 톤은 잘못 쓴 것이다 이제 막 나오죠. 그거 보시면 아시는 거예요? 네. 와, 진짜. 뭐야? 우리가 종이만 지고 이거 무슨 종이네? 라고 하는 그런 거잖아 이거. 그래도 잘 몰라. 종이나 만져도 몰라요? 그래서 요즘 컴퓨터로도 다 이제 하시고 되게 간편하게 작업하는 거지만 저는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작업 공정을 다 이제 배웠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처음에 크리스튜디오를 처음 썼을 때 굉장히 배신감이 들었어요. 난 여태까지 뭐 한 것인가? 나는 나의 젊은 날. 그 시간, 돈. 맞아. 그럴 수 있지. 여명기 인쇄를 위해. 진짜. 그래서 남수님의 이런 전문 지식이 여명기 원 때부터 녹아 들어가 있다. 네.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나? 여명기 원이 있는 사람들 다 지금 책을 펴가지고 뭐 안에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봐라. 이게 다 남수님의 손을 거친 것이들이다. 근데 제가 일 때도 서치를 막 많이 해봤는데 독자분들 반응이 보면 되게 진짜 출판 만화 같다? 라는 그런 의견이 많았거든요. 진짜 출판 만화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쨌든 막 전문 지식이 없어도 자기가 옛날에 만화를 많이 본 사람이면은 알고 있는 그 양식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 책이라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뭐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사람에 따라서 사실 책 디자인이나 그런 영역이거든요, 사실. 이거 뭔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거는 오히려 마음대로 했을 때보다 이렇게 정말 정석대로 지키려고 했을 때 오히려 되게 좋은 결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좀 더 엄중하게 지키고. 네. 그러니까 원래 정해져 있던 룰은 그게 룰인 이유가 있어요. 맞아요. 그것대로만 조금 맞춰줘도 보기 좋은 게 나오기 쉽죠. 맞아요. 그럼요. 근데 또 이런 얘기하면 라떼. 꼰대.
근데 출판 만화의 어떤 도식들을 사람들이 아직도 향수를 갖고 있다는 건 언제나 느껴요. 그쵸. 그런 거에 비해서 사실 뭐 만화책 팔리나? 그러면 그 안 팔리는 만화책 1편부터 표지 디자인 얘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표지 디자인 1편. 이 1권 표지 디자인 얘기는 종종 다른 데서도 하기는 했는데 여기니까 좀 더 심층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난 거잖아요. 이런 거 하고 싶었어. 여명기 팀에서는 혹은 에제님께서는 여명기 처음에 이런 키 디자인이라고 해야 돼요? 네, 뭐라고 해야 돼요? 키 디자인. 키 디자인을 어떻게 희망하셨는지 처음에 의뢰를 하셨을 때. 그때는 일단 여명기라는 이름이 뭔가 여명, 새벽에 여명이 밝아온다 이런 중의적인 의미도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밝아오는 듯한 새벽에 뭐 어슴푸레한 뭐 그런 얘기도 해주셨던 것 같고 파란색과 네, 맞아요. 금색. 네, 그 컬러 정도? 금색. 그건 어떻게 정하신 거였어요? 팬톤 오래 컬러. 근데 진짜 웃긴 게 만화가들이 나 이거 들었다. 만화가들이 팬톤 올해 컬러에 그렇게 집착해요. 그냥 왜? 무난하니까. 세레니티 어쩌고 막 이런 거죠. 나는 이게 그래도 생각을 잘한 게 네. 진짜로 의도했던 아니던 그 해의 트렌드가 팬톤 그 컬러로 그쵸. 되게 잘 가서 결과적으로 약간 두색이 보색이기도 하고 그럼 뭘 골라요? 다들 좋아하는 색깔이 있어요? 이러기도 이상하지. 그래서 저는 사실 에제님한테 한번 이걸 여쭤본 적이 있는데 그때도 그건 그냥 팬톤 컬러여서 고른 거였어요? 맞아요. 라고 해가지고 이번 책에서도 뭐 원하는 컬러 뭐 이런 거 보내도 되지 않을까요? 해가지고 그러면 올해 팬톤 컬러는 뭐죠? 그래서 팬톤 컬러 금색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것도 아니, 너무 파란색이 예전이에요. 그냥 파란색이었어요? 파란색이 있었는데 우리 새벽 여명 야 파란색에 해 금색 가자 이래서 그냥 이렇게 네. 됐던 것 같아요. 그럼 처음에 정은님한테 입력됐던 정보는 팬톤 컬러로 표지를 만들어 달라 이고 여명기라는 이 아이덴티티가 있다 정도였어요? 아니요 그 팬톤 컬러를 이렇게 팬톤 컬러로 지정해주지도 않았고 저희가 그랬어요? 그냥 저희가 파란색과 금색입니다. 저희가 맘대로 지정해놓고 그럼 정은님도 받으실 때 이게 팬톤 컬러여서 선정됐다는 건 모르셨던 거네요? 그건 몰랐어요. 근데 어쨌든 논리적으로 뭐 여명, 파란색과 약간 금빛 이런 새벽에 게 어스름한 그런 느낌. 논리가 맞잖아요. 저는 논리가 맞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파란과 금색입니다. 다들 본인 내에서 뇌피셜로 식감하게 맞추는 이런 거 아니야? 원래 그런 겁니다. 네네네.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정말 좀 과감하게 그라데이션을 해서 뭐 한 것도 있고 했는데 이제 또 만화가들 특징이 박을 그렇게 좋아해요. 호가공 중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박은 또 비싸기도 하니까 호가공 중에서 이제 예산이 있을 때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염원 때문이신지 근데 이렇게 네. 파격적으로 박아버리실 줄 몰랐어요. 전면으로 이렇게. 사실 전면도 아니고 책등과 책 후면까지 전부 박으로 덮어버리는. 색등까지 360도 다 네, 덮어버린 그래서 거. 저 약간 저희 때문에 고생스럽긴 비극의 했는데 네. 근데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 여명기 지금 표지에 들어간 것도 로고 타입이 되게 많았다고 들었어요. 아, 맞아요. 이것도 레터링이라고 하죠. 글자를 직접 그리는 것? 그런 식으로 로고가 들어가 있는 건데 뭐 시안을 많이 만들긴 했었습니다. 근데 되게 확 뭐라 그래야 될까? 시안은 항상 만들 때 두세 개 이상 뭐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액션 만화 같은 시안이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맞아, 지금 맞아. 쓰인 약간 정갈한 것들이 있고 뭐 그 외에 다른 것들이 있었는데 뭔가 액션 만화 같이 빠방하게 된 시안은 이 이야기를 좀 아우르기에는 좀 아이덴티티가 강하지 않나 싶어서 이제 작가님들의 투표로 요 시안이 채택이 되게 된 거예요. 근데 쓰이지 않았던 제가 마음에 들어했던 액션 만화 같은 시안은 이제 위즈덤 하우스에서 재출간되었을 때 그때 쓰였어요. 그 외에 시안은 어떤 게 있었어요? 막
그 외에 시안? 되게 샤랄라하고 막 이런 것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순정만화풍이거나? 그렇진 않았고요. 그냥 지금 나왔었던 거에서 조금씩 바리에이션을 다르게 하는 거? 예. 샤랄라 한 걸 하면 안 되죠. 이 기조에 맞지 않으니까. 첫 번째 작품이기도 했고 그때는 워낙에 그런 여성 서사와 뭐 이런 거에 대한 그게 많던 시기잖아요. 그쵸. 태동하던 시기였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좀 더 힘을 준 네, 강렬하게 맞아요. 나가죠. 출사표를 던지겠다 그런 느낌으로 그냥 뭔가 비석에 확 박아버린? 근데 그게 번쩍번쩍 빛나고 있어. 엄청난 그냥 저 100m 밖에서 봐도 이게 보여. 그런 느낌. 만화가 특과 디자이너 특이 모여서 만들어진 만화가 특 네. 박좋아한다. 아, 그때 제가 생각났던 요청이 뭔가 만화책 표지 같아 보이기보다는 뭐 디자인 표지 같아 보였으면 컨셉추얼한 좋겠다.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였어요. 네. 그리고 그런 다들 요청이 있었어요. 아무도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지 맞아요. 않아요. 아무도 표지에 그게 들어갈 원인이었나?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지 않았고 부담스러워서? 아니면 아니요, 그냥 그냥 공수가 싫었어요. 되니까? 다들 이씨. 다들 그림 그러니까 만화를 그리는 걸 네. 좋아하는 사람들이지 일러스트 일러스트. 그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맞아요. 표지 다들 어렵잖아요. 일러스트 그리고 싶지 않다. 디자인 표지. 그래서 그런 요청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 만화 그림이 들어가지 않는 맞아요. 표지이면서 디자인이 약간 조금 요소가 많이 들어가지만 너무 에세이틱하거나 너무 순문학 소설의 이렇게 표지 같은 그런 표지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화려하고 되게- 심플하게. 되게 어려운 화려하고 주문이 있어요. 심플하게. 화려하고 심플하지만 임팩트 있게. 네. 그리고 만화 같게. 이렇게 들으니까 되게 진상 고객 근데 말 들으니까 다 그게 들어가 있네요. 다 그 들어가 요소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만족스러워. 화려하게 박 들어가 있고 Yes. 만화같이 집중선 들어가 있고 Yes. 디자인 요소 이 레터링에서 들어가 있고 맞아요. 개인적으로 로고에서 이 그 여자 한자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별무늬를 박아주셨는데 그게 되게 좋아요.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 맞아요. 반짝하고 빛나는. 그럼 시즌 1 때 디자인에 대해서 좀 더 첨언하실 부분 있으세요? 정은님께서는? 뭐가 네. 아쉬웠다라던가 아쉬웠다라고 하면은 이게 저희가 종이 내질 되게 좋은 걸 썼거든요. 엄청 좋은 거 썼어. 엄청 비싼 거. 내지는 뒤에 다시 얘기하려고 그랬어. 아 그래요? 표지 먼저 얘기하고. 아 표지. 그러게. 표지. 표지는 우여곡절이 많아. 감격하다? 네, 근데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왜냐면 박을 이렇게 넓은 범위로 찍으려면 되게 고도의 그 박 스케일이. 찍는 분의 스케일이 필요해서 이게 업체를 문제가 아니에요. 업체도 바꿨고. 그랬어요? 그 정도였어요? 인쇄하기 며칠 전에 바꿨어요. 네. 그때 되게 멘붕 왔었어요. 저희 다 같이. 다 뜯겨서 온 거예요. 박을 넣었더니 박을 네. 넣었더니 여기가 군데군데 다 뜯기고 막 제대로 안 박히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설명해 줄 때 뭐라고 해야 되나? 이 파란색으로 박을 넣었는데 페인트통 붓듯이 네. 빈 부분 없이 다 꽉 채워서 네. 져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네. 그 박이 이렇게 까지거나 맞아요. 막 안 채워진 약간 부분이 판박이 인더스트리얼 스티커 이런 거 감성으로. 붙일 때 판박이 스티커 덜 붙으면 막 얼룩덜룩 그쵸, 그쵸, 그쵸. 덜 붙고 막 이렇게 그런 느낌으로 그런 게 의도적으로 잘 어울릴 수도 있는데 이 디자인에는 완벽하게 찍혀야 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 작가 이름까지 박으로 다 찍었는데 이게 다 뭉개져서 나온 거예요. 아이고. 네, 그래서 근데 업체 측에서는 이것은 이게 최선이다? 이게 종이의 문제라서 아. 이런 종이는 이렇게밖에 찍힐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아니다 충분히 찍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서 이제 바꾸죠. 네, 바꿨어요. 그때 막판에. 진짜 엄청 자주 만났어요. 이렇게 맞아요. 인쇄 팀이 맞아요. 그래가지고 맨날 그때 막판에 진짜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계속 트러블 생기고 그렇게 해서 맨날 그 어디였죠? 그 인쇄소 있는 곳. 충무로 쪽? 네네 충무로에 맨날 가고 그 한 번은 또 정은님이 이제 이거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걸 왔다 갔다 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럼 충무로에 호텔을 잡았어. 네, 뭐 다행히 호텔을 그때 안 잡고 아, 맞아. 그냥 퀵으로 받기로 했는데 뭐 그런 막
한 번은 또 아침에 막 밤에 늦게 막 여명기 어쩌고저쩌고 하고 눈을 딱 떴는데 문제가 생겼대요. 그러면 다들 씻고 바로 그렇지 맞아. 네. 진짜 옛날이네. 너무 공수 많이 들었다. 네. 그래서 정우님이 그때 저보고 올해 저희 엄마보다 남순님을 맞아요 진짜. 그랬어요. 그렇게 나온 것이 이 네. 여명기 원의 네. 표지들. 잘 나왔어. 아유 지금도 아름답죠. 지금도 이거 안 가지고 이렇게 멀쩡하게 다 붙어 있는데요. 맞아요. 그러면 투 표지 얘기로 조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따단. 투는 1은 좀 이렇게 빵 뭔가 과감한 느낌이었잖아요. 투도 과감하지 않다고 하긴 좀 그런 게 박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긴 해요. 결국 박이야. 근데 결국 박이야. 저는 되게 좀 사실 놀랐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왜요? 원 때랑은 무드가 너무 많이 달라져가지고 그렇긴 해요. 원은 진짜로 출사표를 던진다는 느낌이고 엄청 임팩트를 확 주는 느낌이었는데 투는 조금 더 평양냉면 같아진 느낌. 맞아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뭔가 우리 근데 평양냉면 얘기하지 않았어요? 했었어. 되게 원에 비해서는 되게 슴슴해졌다. 그리고 아까 남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에서는 막 무조건 만화책의 표지 같은 느낌도 있어야 하고 막 이런 것들인데 얘는 좀 더 그런 거에서 좀 빠져나와서 수수해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맞아요. 이제 여명기 하면은 만화책이란 걸 모두 아니까. 음. 그걸 버려도 되죠. 브랜드 파워가 생겼다. 그래서 이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투는 어떻게 디자인 되었던 거죠? 내용들을 보니까 원 때랑은 다르게 조금 차분하고 정적인 작품들이 많긴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처음에 감상을 슬쩍 했을 땐 그렇게 느꼈는데 또 편집하면서 보니까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되게 과감한 내용도 많고 어떻게 보면 자극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1은 두 권으로 분권이 돼서 뭔가 색으로 그거를 무드를 좀 분리해서 주려고 한 것도 있지만 이번에 2는 단권으로 뭉쳐야 됐기 때문에 그걸 아우를 수 있는 태도가 뭘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조금 더 에세이적인 그런 감성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있으셔가지고 이런 표지 종이 같은 것도 좀 날것에 무슨 종이죠? 요거는 시로 에코라는 종인데 그런 걸 원하셨어요. 정영록 님이 요청을 하셨었던 것 같은데 좀 마분지 같은 재질 있잖아요. 하드보드 젠지 같은 느낌. 네. 거기에 이제 뭔가 올라갔으면 좋겠다. 맞아. 그런 감성? 인더스트리얼 감성? 개성. 자주 나와 인더스트리. 카페 뭔가 감성. 손때 묻을 수 있는 정감 있는 이런 거. 그게 네네. 처음에 있었어요. 이게 그러면 컬러 뭘로 할 것이냐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처음엔 흰색이었으니까 뭐 검은색으로 갈까요? 뭐 이런 얘기도 네. 있었고 처음 표지의 종이에는 흰색으로 네네. 썼으니까. 네, 그래서 검은 바탕에다 갈까요? 라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다가 그러다가 그러면 회색은 어떨까요? 했는데 모두가 이제 그게 딱 좋은 거 회색 같다. 괜찮다. 회색 너무 잘 어울린다. 그리고 뭔가 이게 점점 하양, 회색, 검정 스릴 암시하는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투로 끝입니다. 이상하다. 자꾸 뭔가 스릴을 염두하시는 것 같은데 남수님한테 이제 막 제작 총괄 팀장이라고 그러시질 않나. 그러니까. 나 고용해줘. 법인 설립해. 아무튼. 그래서 회색이 되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약간 손때도 탈 수 있는 느낌의, 그러니까 종이 느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네. 사락사락한 네. 느낌. 이런 게 느껴지는 걸로 선택을 하셨고. 네. 체크는 왜 체크예요? 요거는 근데 갑자기 훅 들어오시니까 뭐라고 나 궁금했어 너무. 어디부터 얘기할지 근데 좀 정하면 좋을 것 같은 게 글씨도 너무 달라졌잖아요. 레터도. 네, 네. 에세이라는 키워드에서 착안을 했어요. 네. 좀 더 서정적인 분위기로. 그리고 이런 것도 좀 원고지에 그런 걸 표현하려고 했었어요. 원고지 그리드구나 이게. 네. 뭔가 손으로 그린 듯한 그런 질감을 위해서 또 너무 이렇게 딴 듯한 선 아니고 네, 약간 찌글찌글한 프로그램으로 한 것 같지 않게. 이건 지금 가제본이라 좀 상태가 이상하긴 한데. 아니 진짜 제가 약간 체크를 잘못했는지 회색이 나왔어요. 원래는 진하거든요. 검정색으로 나와야 돼요. 네. 아무튼 그렇구나. 근데 그렇게만 가면은 진짜 무슨 그런
우리 매년 나오는 독립소설 막 신인 네네. 단편 소설집 그럴 막 이런 수도 느낌으로 있고, 날 무슨 이육사 책 그런 거 재발견한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요런 말풍선 생각하는 말풍선 같은 만화적인 요소 요소가. 같은 거를 같이 버무리고 또 그거를 좀 이렇게 오묘한 색깔의 홀로그램 박으로 해서 약간 귀여울 수도 있게 포인트를 줬고요. 근데 이것도 제가 목업을 약간 아무 생각 없이 만들었었던 게 목업이라고 하면은 텀블벅에 올릴 때 선보이는 그 입체 샘플을 말하는 거죠. 그걸 작업을 하면서 이게 후가공으로 구현이 될까를 생각 안 한 하고 어떻게 되겠지. 분명히 현대기술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이건 분명 만들 수 있을 거야 하고 해봤어. 그냥 일반 박이면 내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홀로그램은 또 다르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약간 들긴 그러니까 하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홀로그램이 뒤에 여기 비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반투명한 느낌을 내고 싶었었던 네네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투명한 느낌을 낼 수 있는 홀로그램 박도 있고 불투명한 느낌을 낼 수 있는 홀로그램 박도 시중에 존재해요. 근데 그 가운데 단계인 반투명한 느낌을 내는 거는 제가 저의 어떤 레퍼런스 상에서는 없거든요. 한번 해볼까? 이거 분명히 될 것 같은데 나랑 같이 일하는 그 인쇄소 아저씨한테 해주셔야 사장님한테 말하면 이거 괜찮으세요? 이럴 것 같아서 너무한 심리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조금 뭐 어떤 프로세스를 아니까 좀 생각한 것도 있죠. 그래서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냈다 목업으로 박아 버렸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우리는 길을 찾을 것이가 라는 거를 네네. 그리고 찾았어요. 오. 끝내주는 길을 찾았어. 네.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됐다고 하면은 그냥 저는 불투명 박으로 할 생각이긴 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얹으셨죠? 어떻게 얹었냐고요? 이건 너무 업계 비밀인데. 이거 다 말을 해?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그렇지, 레시피지. 그런 네. 건가? 아니 근데 저도 항상 이런 얘기 할 때 신나서 다 얘기하고 싶기는 한데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그 여명기 투라 가지고 숫자 2를 붙였는데 네. 일부러 제곱자리에다 붙이신 건가요? 이게 여의 제곱처럼 올라가서 그것도 어떤 의미를 담은 이 투가 어디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무드가 또 굉장히 달라진단 말이죠? 그렇죠. 왜냐면은 좀 그런 게 있었던 게 지금 우리는 뭐 3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우스갯소리와 반진반동을 하지만 여전히 좀 항상 보류적인 태도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청태님이. 아니에요, 저 확실한데 되게 안 아, 나와요. 쌤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태도. 네. 그래서 이게 숫자를 좀 이렇게 은근하게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막 네. 이렇게 있지 않고. 이 제호, 그러니까 호수가 계속 드러나게 되면 사람들한테 헛된 물 저님 그런 배려가? 사람들에게 헛된 희망을 주지 않기 위한 디자이너의 배려였다. 그리고 그건 근데 사실 그거는 농담이고요. 네네네. 농담은 아니지만 저희가 SNS로 프로모션을 많이 하고 홍보를 많이 하고 알리고 소통을 독자분들과 소비자분들이랑 해야 되니까 그런 SNS 상의 이미지를 쓰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뭐 프로필 사진이라든지 그런 것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돌아왔다라는 걸 한 번에 담게 하기 위해서 열을 로고로 쓰는데 거기에 이를 조그맣게 넣으면 저 사람들 두 번째 하는구나 시즌2 한 번에 보일 거 아니에요? 똑똑하다. 방금 약간 강아지 어머, 그런 것도 할 줄 알아? 남이 키우는 강아지인데 그 똑똑하다. 손하면 줘. 그거잖아. 그죠? 그거잖아요. 농담이고요. 이 모든 과정을 들으면서 그래서 그런 거에서 다 생각을 하고 한 겁니다. 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약간 설명을 덧붙이자면 네. 저희가 이제 텀블벅 로고 웃겨. 저희 그 계정 있잖아요. 계정 이미지라던가 SNS 이미지가 원 때도 투 때도 전부 그 여자를 잘라가지고 썼거든요. 네. 그래서 바로 옆에다가 네. 은근하게 넣었다. 네. 저는 보면서 이게 제곱자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곱이라는 건 사실 곱하는 것보다 더 커질 수 있는 숫자라서 그렇게 그래서- 생각을 하셨는데. 근데 정말 저는 그런 여기 부분 지금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에 네. 와서 이렇게 해석되는 것들. 네. 이제 이대로 밀고 나가면 근데 된다. 원래 만화 그럼요. 그릴 때도 그런 그런 거예요. 식으로 해석이 막 돼서 그럼 꿈보다는 해몽이죠. 네 맞아요. 그럼요. 저도 막 만화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서 이거 넣어야지 하면서 그렸는데 그거를 너무 끝내주게 해석을 해주셔가지고 아 그래 그런 뜻이구나. 어떤 거에 대한 은유로 받아들이고 또. 아, 그럼 그걸로 가자. 그게 다 개인의 감상인데 맞아. 중요하죠. 그래서 표지 디자인 얘기 들어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내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저는 받자마자 너무 놀랐잖아요. 이종일 썼다고? 오 그래요? 네. 종이에도 좀 일가견이 있으신가요? 어떤 종인지 설명해 주시죠. 아 이게 뒤에 판권면에 써놨는데 여기. 그린. 네. 표지는 조성 종이 메리트 썼고 내지가 문캔 프린트 크림이라고 수입지를 어느 썼어요. 나라 거였죠 이거? 스위스? 이거 아니야 아무튼 스위스 유럽 아니고 쪽이었어요. 유럽. 북유럽 어디에 이름만 들어도 되게 비쌀 것 같은 느낌이 팍팍 들지 않나요? 디자이너들이 되게 선호하는 종이 중에 하나라고 들었어요. 문캔 그 문캔? 라인들이. 근데 선호? 선호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것도 내지도 되게 우여곡절이 많았어. 그러니까 이 내지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벌키하고 사각사각하고 되게 이쁜 종이잖아요. 딱 봐도 여기에 뭔가 공예를 해야 될 것 같고 리소 프린팅을 하면 와 끝내주겠다 이런 느낌의 종인데 이게 사실 인쇄를 할 때는 별로 인쇄소에서 반가워하지 않는 종이에요. 이유가 뭐죠? 엄청 종이 가루가 많이 날리고 지분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많이 날려서 정전기가 엄청 발생해요. 그러면 이제 희끗희끗하게 잉크가 고루 분사가 되지 않고 희끗희끗하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원하는 결과물도 잘 안 나오고 인쇄 기계도 상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도 이 종이를 선택하신 이유는 뭐예요? 예뻐서. 아,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저희는 원 때는 확실하게 저희가 가지고 가고 싶은 분위기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 만화책의 향수. 근데 맞아요. 옛날 만화책은 굉장히 값싼 갱지 쓰잖아요. 갱지를 썼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저희가 소장 가치가 있는 만화책을 만들 거기 때문에 최대한 그래도 오래 가되 만화책의 질감을 잘 살릴 수 있으면 전색이 심하지 않고 그래도 좋은 종이, 자연에도 좋은 종이. 잘 기억하고 계시네. 화려하고 심플하게 나왔네. 그래서 최대한 이제 엄청난 갱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미색지인데 그 질감은 종이 질감, 저희가, 네, 사락사락하면 저희가 질감. 옛날에 보던 그런 밍크 윙크 보던 그 만화 잡지의 질감과 굉장히 유사한 거를 골랐고 그리고 인쇄를 이거 어떻게든 파지도 해보죠.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때 인쇄를 어떻게든 해보죠. 이렇게 해보고 저희가 밀고 나간 거예요. 이거는 주성종이가 도움 주셨어요? 내지 구하시는 것도? 엄청난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얘기해 주세요. 네, 두성종이에서 제가 뭔가 종이를 문의하려고 두성종이에 전화를 했는데 그 두성종이 측에서 여명기라는 프로젝트가 잘 되고 있는 것을 아시고 저희가 도움을 드리겠다 하고 조금 자문 같은 걸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두성종이 뭐 매장 같은 데도 엄청 들락날락거리면서 종이 샘플도 비교하고 그렇게 해서 선정된 종이들이에요. 그래서 표지랑 내지 모두 두성종이를 썼는데 뭐 어쨌든 그때는 한번 할 수 있는 거 해보자 하고 제안 주신 걸로 했었고 근데 너무 무서워. 너무 이제 단가가 비싸지니까 투를 하게 되면은 좀 그런 부분은 잘 합리적으로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아무튼 내지 전체를 이렇게 문캔으로 다 쓰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정말 네. 미친. 네, 약간 캘린더 같은 거 만들 때 12장밖에 안 안 들어가니까 낼 때. 고급스럽게 뽑을 때 괜찮긴 한데
되게 이렇게 두꺼운 책을 문캔으로 다 쓰면은 값이 어렵죠. 너무 올라가죠. 네. 근데 사실 근데 좋아요. 이거를 독자들이 알아주면 좋은데 다들 약간 그냥 하얀 종이 아니어서? 약간 이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느낀 사람들은 느껴요. 느낀 사람들 꽤 많은 게 디자이너 분들 중에서도 만화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도 이 책을 받아보셨을 때, 오, 종이 좋은 거 썼네. 아니 그건 디자이너에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만화 보시는 맞아요. 그 근데 일반 독자분 얘기 하실 거예요. 저도 그냥 하자마자 이거 문캔이야 설마? 이러면서 뒤에 이렇게 봤는데 이랬어요 진짜로. 근데 문캔이란 종이를 모르는 사람들도 되게 책이 생각보다 가볍다 두께에 맞아. 비해서. 맞아. 그리고 이거 만화책 볼 때 냄새가 난다. 종이 냄새가 너무 좋은데?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경험 같은 거를 줄 수 있는 게 이 종이에서 전 나왔다고 생각해요. 성공했어. 네. 성공했어. 그리고 다들 저희 단가가 조금 이게 종이 그 두성종이 가가지고 종이 샘플들 막 보면서 이 종이 어떨까요? 이 종이 어떨까요? 하고서 그걸 이제 안 가신 분들한테 공유를 하고 그래서 이거는 뭐 이런 장단이 있고 그래서 단가는 이 정도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이제 모든 멤버분들이 그걸로 갑시다 이렇게 맞아요. 그냥 네. 합치가 바로 됐어요. 네, 할 때 그냥 후회 없이 의외다. 지르자. 후회 없이 가자. 너무 그리고 처음부터 너무 좋은 질렀어. 맛을 봐서 다운그레이드를 할 수 없었어요. 다들 타협이 안 됐어. 도성 종이에서도 머리를 잘 쓰셨죠. 뭐. 근데 뭐 작가들이 만족하는 거면 네, 그럼요. 이 프로젝트가 왜 나왔는데? 네. 사실 내지도 사실 중간에 한번 다운그레이드 할 정말. 뻔했었어요. 왜냐면은 일단 견적서를 받아봤는데 정말 띄용한 견적서인 거예요. 그래서 어머나. 저희가 중간에 여러분 잠깐 국내 용지를 좀 살펴볼까요? 그래서 안 돼. 국내 눈에 안 들어와. 용지를 그때 그것도 견적을 받았어요. 그것도 견적을 받았는데 이거는 확실하게 인쇄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 되니까 모든 멤버의 원고를 한 페이지씩 다 받아서 그 국산 종이에다가 프린트를 얹혀보고, 해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고른 문캔에다 프린트를 해보고 그거를 모두에게 돌리고 골라라 우편으로 다 보냈어요. 골라라. 그랬더니 네. 그래서 결국 다 문캔 그렇게 했어요. 뭔가 받은 흐릿한 기억이 너무 예전 일. 일한 사람만 기억하는 거. 우리의 타임머신. 타임캡슐. 그리고 그것도 있었어요. 그 문캔 종이에서 네. 그 얇은 글씨는 너무 안 보이긴 하고 굵은 글씨는 맞아, 벌키한 맞아. 그 질감 때문에 스며들어가지고. 잉크가 조금 번져가지고 굵은 것도 너무 굵게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또 그거를 하나하나 이제 조절할 수 폰트를 다 바꿔서 다 프린트해가면서 맞아. 그걸 쫙 펼쳐보고 어떤 폰트가 제일 괜찮을지 저희 그때 그것도 있었잖아요. 폰트를 이거를 할 것이냐 저거를 할 것이냐 자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서 몇 달을 왜요? 그쵸. 이건 또 뭐가 문제였어요? 식자 서로의 취향. 맞아요. 가독성. 왜냐면은 모두 다 다른 작품인데 한 권의 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같은 정보의 그 글자들을 써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한 권의 책이라는 느낌이 안 드니까. 그쵸. 막 들쭉날쭉해지니까. 근데 모두 다 각자의 작품들 하면서 썼던 폰트, 자간, 행렬, 폰트, 다 달라. 크기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이제 그것을 다 통일하느라. 그거를 다 하는 또 그 작업이 프린트를 다 해서 그 통일은 누가 하신 거예요? 남수님인 거예요? 그거는 저도 참여했지만 그거는 호사님이랑 꼬마님이 되게 많이 수고하셨어요. 아이고. 맞아요. 호사님이 저랑 같은 댓글을 나오셔서 아. 호사님도 저랑 똑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호사님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막간 홍보도 되나? 호사님의 허락도 없이 지금 텀블벅 하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하고 계시죠. 용의 기로 이 표지 또 누가 하셨습니까? 진짜. 맞아. 용의기로 제가 하고 있어요. 용의기로를 말을 안 했네. 아직 하고 있는 중이라 가지고. 제가 알기로 텀블벅 10며칠 아직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네. 그래도 5천만 원 넘으셨습니다. 와 대박. 너무 잘 됐다. 텀블벅에서 인터뷰도 하셨죠. 축하합니다. PR 홍보들. 그래서 호사님이 수고를 해주셨어요. 맞아요. 그러면 원 내지에 대해서는 좀 더 디테일한 에피소드나 이런 거 더 없으세요? 기억나는 거? 너무 일이 많았다? 내지. 막 그 종이 발주도 잘못해가지고 종이발주 누가 그때 그때 제가 이제 했는데 네.
이게 너무 이제 낯선 분야다 보니까 전혀 모르는 네네, 분야니까. 저는 이제 그런 쪽에 지식이 전혀 없는 음, 상태인데 음. 어쨌든 내가 총대니까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줍지 않은 생각을 갖고서 일을 맡았다가 근데 총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때는 정은님이 아직 저희 멤버로 되시기 전이었어요. 완전 영입되기 전이어서. 그냥 이제 외부에 이제 그 계약 네. 형식으로 이제 일을 해주셨을 때라서 더더욱 좀 그런 부분이 조심스러워서 이건 내가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했는데 이게 종이는 목이라는 게 있대요. 횡목이랑 종목이라는 게 네네네. 있어서 그게 안 맞으면은 이게 인쇄가 안 된대요. 결. 네, 그걸 맞춰야 되는데 저는 그런 게 세상에 존재하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행히 그게 그 샘플을 테스트 인쇄를 할 때 이제 보고서 이거 안 된다라고 알고서 그걸 돌려보내고 다시 맞는 걸로 하게 됐는데 근데 저는 몰랐는데 그 테스트 인쇄도 종이가 몇백 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그 사실을 처음 깨닫고 책을 만드는 짓을 해도 되는 걸까? 풍경을 너무나도 이런 짓을 해도 되는 걸까 내가? 라는 고민을 잠시 했는데 그래서 그 뒤에 다시 이제 정은님이랑 업무 분장하고 맞아요. 네. 그런 건 차라리 디자이너가 네. 다 일임하는 네. 게 맞아요. 막 그때 제가 미팅 중이었거든요. 근데 미팅하다가 갑자기 제가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가가 뛰어가지고 그러셨구나. 정원님한테? 아니 회사 회사한테? 근데 이것도 웃긴 게 종이 회사 있고 인쇄 회사 있고 정은님 있고 제가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1, 2, 3를 각자 이렇게 통화를 막 해야 되니까 아찔하다 그때. 각계전투다 진짜. 네. 그러니까 그게 원래는 인쇄소랑 1대1로 했으면 인쇄소에서 알아서 종이 종이도 고 발주해주고,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맞아. 저희가 두성종이라는 중간에 뭐 지업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업사라고 종이를 다 도소매로 해주는 네네네. 데가 있는데 그런 데가 아니고 아예 두성종이라는 본사랑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중간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큰 문제 아니에요. 너무 마음에 좀 짐을 즐거운 경험이었. 그러니까 네. 신기한 경험이었죠. 이게 네. 제가 책을 만들어 본다고 해도 이게 작가 입장에서 책을 만들면은 그냥 출판사에다가 원고 보내고 그쪽에서 이제 교를 담당자가 보내면은 보내면은 네, 그냥 교를 보고서 이거 고쳐주세요 라고만 체크하고 그다음에 완성본 받고 와 신기해 하는 게 일반적인 루트인데. 네, 뭐 종이를 어떻게 하고 뭐 맞아요. 인쇄를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는 하나도 모르는 상태였다가 이거를 해보게 되니까 네. 종이 회사의 존재도 그때 약간 맞아요. 맞아 종이 회사가 있었지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고 맞아요. 책 한 권 만들려면 사람 품이 참 많이 들어요. 맞아.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노동 집약적인 일인 것 같아요. 너무 협력해야 하는 곳들도 많고 맞아요. 그래서 원은 그렇게 이렇게 호화롭고 우당탕탕 정말 옵션을 넣었는데 네. 투는 그러면 어떤 종이 쓰셨어요? 투도 호화롭습니다. 종이 내지는 일단 그냥 그린라이트라는 종이를 썼고요. 저도 그린라이트 좋아해요. 네. 그린라이트가 무난하게 좀 이렇게 사각사각하면서 만화가들이 좋아하는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거는 소설책에도 많이 쓰이는 본문 용지예요. 눈이 편안하고 친환경 계열이라서 몇 g이에요? 100g. 100g이에요. 아, 예. 네. 다들 역시 그 밑으로는 안 내려가는구나. 원래 90g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재고가 좀 부족하기도 하고 그냥 벌키하게 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냥 대표님이 거기 인쇄소 대표님이 대표님. 그냥 100g 가져. 근데 저희도 왠지 모르게 네. 딱 받았을 때 좀 묵직하면은 마음이 맞아요. 좀 푸근해지고. 그렇습니다. 사실 원래 저희가 이렇게 분권이 아니고 한 권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100g 이상은 약간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했는데 만화가들끼리도 100g 이하로는 왠지 또 내려가기 싫은 거예요. 왜냐면은 얇아지면 얇아질수록 뒷면이 비치니까. 비치는 것도 있고 이제 볼륨감이 너무 얄팍해지는 것도 있고 볼륨감이 약간 좀 옹졸해지면 사람 그쵸. 마음이 이렇게 받았을 때 뭐야 큰 돈 주고 이렇게 그죠. 했는데 그래서 그냥 100g으로 그냥 맞아요. 갔습니다. 옛날에 막 동인 지내던 시절만 해도 100g이 웬 말이야. 100g은 표지에나 쓸 수 있었던 종이에요. 맞아. 맞아. 그때는 그냥 80g이 그쵸.
기존 75 생겼을 때는 무조건 75로 간다. 막 80이다 이랬는데 이제는 100g 아니면 성에 안 차는 진짜 눈이 웃기다. 되었다는 게 내가 돈을 벌어서 이렇게 된 건가 싶기도 하고. 근데 저는 만화가 분들한테 조금 그거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어쨌든 이게 되게 딱 나왔을 때의 포만감, 만족감 이런 것도 중요한데 사실 독자를 생각해야 돼요. 읽는 독자. 갑자기 이렇게 들어온다고? 네네네. 소리즈. 어떤 거를 고려해야 하면 좋을까요, 근데 디자이너님? 이게 왜냐면 우리가 비치는 그런 것도 생각하고 그래서 두꺼운 종이를 고르고 또 뭐 이런 묵직함, 결과물에 대한 것도 생각하긴 하지만 이 어쨌든 책을 계속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이 21세기에 더 이상 이 책이라는 게 과연 정말 읽는 것에 의미가 그래도 읽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거 굿즈예요, 정은님. 무슨 소리예요? 굿즈라고. 네, 독자들에게 물론 읽지만 읽는 것과 동시에 집안의 인테리어적인 측면이 그런 부분도 굉장히 크게 있죠. 차지하지 않나. 그래서 뭐 염두하라고 말씀하시고 싶었던 거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두꺼우면 안 된다? 아니 두꺼워도 되는데 책의 어떤 용도라든지 그런 맥락에 따라서 그런 이런 얄기 같은 거, 네네네. 평량 같은 것도 고려를 해주시면 좋다. 아니 막 동인지가 예를 들어 동인지가 뭐 갑자기 너무 책이 두꺼우면은 좋죠. 책이 두꺼우면 좋은데 종이가 너무 두꺼워서 같이 두꺼워지는 거면 내용은 많은데 좋다. 두꺼워지는 내용도 좋고 두께도 2배고 좋다. 보통 동인지는 그리고 나 뭘 말하려고 한 거야.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내용이 많아서 두꺼워지는 건 괜찮은데 네, 네. 내용이 없는데 그거를 굳이 두꺼운 두꺼워 종이 보이게 쓰고. 하려고 일부러 두꺼운 종이를 쓰는 짓은 하지 말자. 가끔 그런 책 있어요. 그 있죠. 화나요. 저는 그런 책 보면 아트지 빡빡하게 막. 안 넘어가요. 아. 이게 이렇게 표면 이렇게 편처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쥐덫처럼. 오늘 처음 듣는다. 쥐덫. 책이 쥐덫이 돼요. 맞아. 근데 그런 거는 저는 사실 뭐 이거 두꺼워 보이게 하려고 썼다 이렇게 요량을 피운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별로 그러니까 경험이 많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그런 거에 대한 생각해요. 고민을 딱히 네, 많이 네. 안 해서. 네, 이 정도면 되겠지. 그리고 종이가 따로 낱장으로 있으면 그게 이렇게 두꺼운지 안 그럼요. 두꺼운지 감이 안 와가지고. 네, 감이 전혀 안 오죠. 그래서 사실 책을 소량 만들면은 하기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가제본을 한 번씩 시험 삼아서 샘플로 만들어 보는 작업이 되게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여력이 되신다면 이렇게 이거 무슨 회초리 방송 전혀 아님. 저는 책 그 만드는 사람들. 사실 동인지는 가제본을 받기가 힘들어요. 그럼요. 동인지는 가제본은 그냥 힘들죠. 넘기자마자 바로 그냥 200권, 행사장으로 300권이 오는 팍 거. 와요. 맞아. 그럼 이제 200권, 300권의 그 시행착오들을 안고 다음에는 이렇게 바꿔야겠다. 그러면은 이제 맞아. 그 다음에 또 2, 300권을 또 조금 바꿔가지고 또 내고 맞아. 거의 그거의 반복인 것 같아. 근데 가제본도 요새는 소량 제작 업체들이 많아져서 맞아. 그건 요즘 생기긴 맞아요. 많이 비슷한 사양으로 하려면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서 표지 얘기했고 내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뭘까요? 되게 만화책을 작업을 하면서 신경을 썼던 게 1권에는 제가 페이지 번호를 안 넣기는 했는데 보통 책 작업하면 페이지 번호 넣는 건 당연히 디자이너의 일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작가님들이 하신다고 하시길래 뭔가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나 보다 하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고 하라고 하셨어요.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해주셨어요. 근데 하고 보니까 이렇게 보면은 요런 데도 있고 아예 없는 부분도 있잖아요. 넣기 애매한 부분. 네. 그림에 위에 얹어지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판단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그거는 그냥 편집자가 딱 보고 여긴 넣어야 되겠다, 안 넣어야 되겠다 네. 그 판단을 매뉴얼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 판단은 그냥 디자이너 감이잖아, 이건. 감이라고 해야 되나?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페이지 번호가 들어갈 만한 어떤 하얀 여백이 있기는 한데 만약에 그 해당 페이지를 풀그리드로 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풀그리드를 하면은 그냥
종이 전체를 쓰는 연출. 근데 거기에 페이지 번호가 들어가면은 연출상으로 분위기를 깨잖아요. 그런 것들? 근데 이런 거 은근히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작업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어쨌든 만화고 그런 연출이 몰입을 좀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되는구나. 일본에서 배웠어요. 네. 만화 편집의 세계. 일반 만화책이 한 권 있으면 예시를 좀. 일반 만화책 출판 만화로. 출판 만화. 자 여기에 아 슬라이딩 도구구나. 네, 보면은 원래 일반 만화책은 그 저희가 원래 안에 그리드 안에 들어가는 그 그림의 그 중앙 부분, 그림의 내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바로 밑에 이제 끝쪽에다가 이제 페이지 럼버링을 달잖아요.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오기도 해요. 저희 이렇게 오기도 1에서는 하고. 중간에 올린 것도 있어요. 네. 맞아요. 원래 이렇게 중간으로 올라가는 것도 있고 이게 듣는 사람은 시각 자료가 없으니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좌측에 있는 종이의 경우에는 좌측 가장 하단 부분. 네, 그쵸.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페이지 번호가 있어야 될 자리에 여백이 없을 경우는 근데 여기에는 꼭 페이지 번호가 있어야 좀 사람들이 가늠을 할 것 같다 싶을 때는 요 칸 가운데에 있는 그 여백 부분에 넣는 거죠. 여기가 뭐 13페이지다. 그게 연속적으로 맞아요. 페이지 번호를 넣을 수 없는 연출인 경우가 가끔 있어요. 완전히 꽉 차게 그리시는 경우. 근데 아예 페이지 번호가 없으면은 이게 어쨌든 정보값이 네,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찾을 때 힘들 수도 있으니까. 사실 어렸을 때는 네. 일본 출판 만화를 너무 많이 보니까 한국에 정발되는 것 중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일본에서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림을 가리는 넘버링을 하는 거예요. 아. 예를 네, 그림 위에다가 이렇게 화이트로 선 하나 더 덧대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그럼 전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치, 싫지. 그림 위에다가 왜 숫자를 박아? 네. 그냥 빼야지. 그럴 그쵸. 거면은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연출을 무시한 거죠. 디자인이 연출 위에 있는 거죠. 그럼 안 그래서 되죠. 굳이 나는 이게 몇 페이지인지 궁금하지도 않은데 왜 내 그림을 망치느냐?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린 그림도 아니고 누군가가 그린 그림을 내가 즐기고 있는데. 헐. 그러니까 그런 사람 무서워서 잘해야 돼. 나 같은 사람. 이런 사람 있어요. 근데 그때는 진짜 그리고 번역본이 되게 무법시대였잖아요. 맞아. 그치. 되는 대로. 저는 그래서 일본에 가서 처음으로 그러니까 원래 제가 번역본으로 보던 만화책을 일본에 가서 원판을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너무 달라서. 이렇게 정갈하다니. 진짜. 원서. 이렇게 깔끔하고 정갈한 애들이 한국에 와서 이 지경이 된다고? 무슨 콜라주한 것처럼 막 이 글씨 저 글씨 다 붙어 있고. 좀 옛날에는 요새는 뭐 그거 요새는 완전히 되게 잘돼 있어요. 확대해서 네. 저는 깜짝 놀란 게 뭐 무슨 만화였는데 거기에 그거였다 그 굉장히 체격 좋은 여자랑 그 옆집에 대용량으로 네네네네. 요리하는 거 좋아하는데 소규모로밖에 못하는 만드는 사람이랑 여자랑 뭐. 예. 거기에서 주인공 중에 한 명이 고기를 막 먹는데 뒤에 톤에 고기라고 영어로 써 있는 톤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거는? 설마 이거를 톤으로 고기 GOGI라고 써 있는 걸 번역을 한 건가? 아니면은 왜 요새 다클큐로 쓰니까 한국인이 올린 걸 이 사람이 쓴 건가? 아니면 설마 한국인? 막 이런 오만 생각을 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그것도 다 번역을 한 거예요. 와, 요즘에는 진짜 돼? 깔끔하게 네. 되더라고요. 가져. 저는 클립 스튜디오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왜? 진짜 갑작스럽다. 왜냐면 이거는 디자이너를 껴서 했을 때 클립 스튜디오? 클립 스튜디오라고? 이렇게 되는 순간들이 생기거든요. 진짜? 클립 스튜디오 최근에 처음 써보신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니에요? 제가 여명기 끝나고 샀어요. 진짜? 네. 다들 클립 스튜디오 쓰니까. 네, 이제 만화 일이 자주 들어오니까 하나 사야겠다 해서 그 익스로 샀어요. 산 거예요? 구독한 거예요?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또 있어. 구독과 구매 차이가 있어. 그래 그냥 뭐 10몇만 원 하기로 샀는데. 그 산 거예요. 네. 근데 그 샀는데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고 싶냐면 최근에 그 SNS 상에서
왜 어떤 분이 뭐 왜 플랫폼이나 뭐 스튜디오는 클립 그치, 안 스튜디오를 쓰냐? 안 쓰고 PSD로 달라고 하는 거야 뭐 이런 그런 게 있었어요. 맞아. 그래서 제 주변에도 이제 웹툰 PD 분들이나 작가분들이 고루고루 계시니까 되게 의견을 많이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각자의 사정이 다 있고 다 이해가 가더라고요. 맞아. 근데 이게 원래 그냥 그림 출판 만화를 출판을 할 때 그냥 수작업으로 하거나 아니면 그동안 뭐 포토샵으로 작업을 했거나 아니면 뭐 오픈 캔버스 이런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툴이 툴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걸 출판을 하려면 한번 어도비를 거쳐가지고 인디자인 넘치고 뭐 인디자인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냥 어도비에서 바로 넘어가는 시스템이었는데 지금은 클립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이 출판 만화나 뭐 출판이 아니더라도 너무 필수적인 툴이 돼버렸으니까 만화 작업자들한테. 네, 프로세스에서 요거를 출판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플랫폼에 맞게 바리에이션을 해야 될 때 이게 크나큰 어떤 제약이 되죠. 죄악? 제약. 아 제약. 씬 누구는 씬으로 생각하는 그거에 제약이라기보다 알아야 되는 뭔가 된 거예요. 아 디자이너들한텐. 네, 그냥 만화를 출판을 많이 해봐야 되는 사람들한테. 그쵸 그쵸. 네, 근데 디자이너는 꼭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이제 뭐 편집자라든지 웹툰 뭐 PD나 그럼요. 그거랑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알아야 되는 시점이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알아야 된다고 네네네. 강요를 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회사 대 작가인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회사에서 이제 클립 스튜디오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지 그런 교육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걸 받으려다 보니까 PD들도 당연히 힘들 거 아니에요. 갑자기 내가 이걸 좀 전혀 알아야 모르는 돼. 툴이니까. 근데 그거는 회사가 저는 지원을 해줘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주고 당연히 클립 스튜디오. 그리고 직원 교육도 시켜야죠. 어떻게 쓰는지. 네. 그렇게 해야 되고 뭐 자기가 PD가 나 자기 개발해야지 해서 클립 스튜디오 열심히 써보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너무 과중한 업무고. 개인한테 그게 부과된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웹툰 플랫폼이면은 응당 작가들이 그린 만화를 본인들이 플랫폼으로서 연결해주고 사람들한테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네네. 그 뿌리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작가들이 오리지널로 만들어 놓은 파일을 가공할 수 있는 그 당연히 어떤 방법이나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게 응당 맞는데 네. 그런 거를 편집하기 아주 좋은 뭐라 그래야 돼? 마치 원재료를 사가지고 이렇게 딱딱딱딱 손질해가지고 거의 그냥 익히기만 하는 수준까지 가져오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네, 거잖아요. 네, 그렇죠. 포토샵이나 뭐 어도비의 툴에 네. 맞춰가지고 파일을 변환해달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네. 그게 아마 그 식자 작업 때문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게 아니면 뭐 스크롤 편집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제 여명기나 다른 작품 하면서 클립 스튜디오 원본 파일을 받는 경우가 많이 생겼어요. 그냥 저도 작업하면서 그냥 작가님 그거 그냥 클립 스튜디오 원본 줘보세요. 그렇게 해도 될 정도의 저는 이제 감이 생겼으니까 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클립 파일이 무겁고 또 어쨌든 로우 파일이잖아요. 생 날것의 파일이니까 그걸 주기를 원하시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다는 걸 알아요. 가공될지도 레이어 모르고. 막 쉽게 막 이렇게 네. 있고. 제가 이거 후가공 어떻게 했는지 말하지 않은 것처럼 업계 비밀이 거기 숨겨져 있는 수도 있으니까 맞아. 어떤 톤 쓰고 뭐 어떤 효과 네. 넣고 이런 것들. 엄청 예민한 부분이죠. 디자이너도 원본 파일을 넘기려면 돈을 주고 넘겨야 되듯이. 근데 그거랑 잘못 들은 거. 그거랑은 좀 아니 근데 저는 이 얘기를 좀 사람들이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좀 PD랑 작가 관계가 무슨 좀 적대 관계처럼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물론 잘 지내고 하는 서로 사람도 있지만. 일 처리를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뭔가 트러블이 많은 경우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그 트러블이 음. 작업 공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맞아요. 사람이 제일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난 이해가 안 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내 공정 작업이 이러한데 이런 부분은 네가 이렇게 해줘야지. 그러면 아예 그냥 가지고 있는 정보 자체가 다 달라서. 이제 다르니까 맞아요. 서로 이해를 못하는 맞아요. 거야. 예. 저 이 생각 최근에 되게 많이 했는데 제가 작가만 했을 때는 이게 굉장히 작가랑 오래 했고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작가와 일했던 PD분이 계신데 근데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 이게 같이 오래 일했다고 해서 확실하게 작가의 공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내가 이제 PD 일을 하게 되니까 이게 이런 일들 때문에 이런 과정이 발생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구나 라는 게 그때 처음 이해가 된 거예요. 제가 그때가 지금 작가를 어쨌든 한 지가 한 7년 정도 됐고 되게 여러 가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너무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PD의 분야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부분이 진짜 많구나 하고 그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진짜 서로 한 번씩 의무적으로 체험을 해봐야 된다. 작가는 PD라고. 이거를 프로세스를 이해를 하면 서로가 왜 이 문제가 발생을 하고 이거를 너무 이해를 잘 할 건데 그걸 못하니까 이게 이 인간은 왜 나에게 그러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고 이 사람은 왜 이러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게 되니까 그리고 가장 회사에서 시급한 일은 이 작품을 케어하는 PD와 작품을 서비스 유통하는 PD를 분리시키는 거. 맞아. 이게 그게 일어나돼 있잖아 지금. 완전 하는 일이 달라요. 맞아. 완전 다르고 그 다음에 너무 바쁘고 너무 정신없고 너무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근데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니까 그거에서 막 트러블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트러블이 생기는 것만 보니까 작가는 작가대로 저 회사는 도대체 왜 저러는 거지? 맞아요. 이렇게 되고 그냥 제일 먼저 드는 생각 그거잖아요. 사람이 없나? 왜 작가 케어도 이 사람이 해주는데 내 작품을 유통하고 업로드하고 뭐 자질구레한 그 모든 것들까지도 그런 것만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을 텐데 왜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에 전반적으로 다 걸쳐 있는 거지? 그리고 나만 담당하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맞아. PD 한 명한테 가는 그게 너무 업무가. 많더라고요. 네. 근데 작가는 작가 입장에서 솔직히 내 작품이라는 거는 뭐 작가마다 견해가 다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열심히 시간과 돈과 노력을 들여서 그쵸. 만든 건데 내 거 좀 잘 케어해줬으면 좋겠는데 그쵸. 회사의 사정이 있대. 근데 이게 또 비율이 괜찮으면 화가 좀 덜 나. 그래, 수익 쉐어의 근데 비율이 문제이기도 해. 9인데 나의 작품을 제대로 케어도 해주지 않아. 그러면 이건 당연히 더더욱 화가 날 수밖에 없고 근데 사실 그 비율을 PD가 먹는 것도 아니야. 회사가 먹는 거지. PD는 꼬박꼬박 월급 먹는 게 다야. 이러니까 이제 그 을들끼리 이렇게 들그럭들그럭 하면서 특히 이런 웹툰 쪽 PD의 일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역사가 깊은 직업이 아니고 이제 맞아. 생겨난 거고 사실 만화 때도 이제 PD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웹툰의 PD는 정말 지금 별개 뭐라지? 지금 만화 때 편집자 담당자랑 어. 웹툰의 PD랑은 하는 업무 방식이라든지 업무 그 종류가 거의 180도 달라졌다고 봐야 되는 네. 거잖아. 잘하죠. 그래서 사실 이런 PD를 육성하는 진짜 이런 걸 하고 싶거나 그렇게 그쪽으로 갈 의향이 있는 사람들은 들을 수 있는 그런 클래스를 좀 아예 좀 전문적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하기는 만화진흥원 네. 듣고 계십니까? 왜냐면 저는 이거를 맞아. 절실하게 느끼는 게 제가 아까 얘기한 저희 대학교에는 만화 프로듀스 과가 따로 있어요. 네. 대박이다. 너무 필요해. 그래서 만화 역시 창작과, 일본. 애니메이션과, 카툰과, 만화 프로듀스과 이렇게 있었나?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화 프로듀스과는 저희가 만화를 제작하는 그 모든 공정을 같이 배움과 동시에 이제 그런 작품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작품을 선택하는 기준은 자기 본인 나름대로 어떻게 정할 것인지 어떤 게 뭐 셀링 포인트가 될 거고 그러면 마케팅을 어느 쪽으로 잡을 것인지 그런 거를 전문적으로 배워요 4년 동안. 나는 이게 한국에도 꼭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이 정도만은 이 정도 시장을 가지고 있는데 되게 필요한 지식도 많고 알아야 되는 것도 많고 한 굉장히 전문 분야인데 미래성이 있냐 하면은 또 뭐, PD 일에 너무나 그 사람을 그냥 그쪽 PD도 굉장히 갈아서 쓰고 소모제잖아요. 이게 그 중간 허리급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밑에 있는 사람만 몇 년씩 일하다 너무 힘들고 막 미래성도 없고 하니까 그만두고 이런 이직하고. 식으로 가버리니까 그 정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서 이거
해라고 하기에는 너무 지금 한국의 PD들은 하지만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서 전문성을 어. 갖춘 제대로 된 디플롬이 있으면은 어쨌든 그만큼 페이는 더 쳐줘야죠. 쳐줘? 근데 지금 그치. 우리나라는 되게 주먹구구식으로 배워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부르면서 해 이러고서 월급은 쥐꼬리만큼 주고 올려주지도 않고 하지만 나는 이렇게 전문적으로 배워가지고 전문 지식을 갖고 있고 이것에 대한 디플롬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회사에 취직하면 나는 이 정도 돈을 더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시장을 조금 형성을 조금 해야지. 맞아.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굴러가면서 니네가 알아서 똥밭에서 굴면서 배워라 이 자세가 나는 지금 이 웹툰 시장이 얼마나 거대하고 지금 큰 시장이 됐는데 웹툰이 이제 그래도 거의 20년 돼가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거의 2년 되고 그 시장이 20년 정도 됐으면 이제 룰을 바꿀 때가 됐지. 이왜 그럴까요? 저는 어쨌든 그 왜? 가장 위에 있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조차도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대충 이렇게 하니까 되던데? 약간 이런 거야. 그러니까 저도 다른 웹툰 플랫폼들이랑 몇 번 일을 해봤지만 너무 주먹구구식이고 매일이 오는 방식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작가가 어떤 사소한 거 하나를 수정해달라고 하는 거인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네. 근데 제가 그거를 수정하려면은 들어가서 레이어 켜서 뭐를 하고 막 5만 가지 컷을 다 해서 모든 컷에 그 해당하는 그 사소한 그거를 다 하나하나씩 찝어내야 되는 그런 거인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몰라. 그런 건지조차도. 그러니까 뭔가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완전히 플랫폼적인 어떤 뇌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하나하나에 뭐 테크닉이 있고 전문적인 어떤 만화 기술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를 굉장히 간과를 많이 하고. 근데 인지조차도 못하는 거죠. 맞아요. 사실. 별로 그런 거는 부가적인 문제야. 어떻게 하든 뭐 작가랑 PD를 잘 달래면 그건 될 일이야. 이런 식으로 밀어버리고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수출이다. 뭐 수출, IP, 수출 배급, 그놈의 유통, IP. IP, 뭐 사업 확장 이런 걸로만 머리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거랑 거의 동급으로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 것도 만화 생산 그 유지, 보수 뭐 이런 거에 대한 전문 지식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별로 거기는 이제 각광을 못 받는 거죠. 작품을 키울 생각이 없어서 그런 건가? 그러니까. 작품을 우리랑 같이 이제 같이 트레이닝 하면서 같이 좋은 아이디어 주고 받으면서 이렇게 좋은 작품을 만들자 이게 아니고 그냥 수많은 지망생들이 작품 갖고 오면은 그 중에 하나가 잘 돼. 라는 식으로 계속 해왔으니까. 전 약간 그러니까 엔터계나 컨텐츠계가 항상 그런 경향들이 있지만 이렇게 랜덤 박스 같은 거예요. 돌려 돌림판 해가지고 딱 집었어. 이거다 해가지고 막 죽어라 밀어. 진짜 별로인 건데도 돈을 태워가지고 죽어라 밀어. 그래서 팔려. 그러면 우린 성공했어. 이러면서 박수 치고. 막 이런 아니 돌려 돌림판을 할 돈이면은 분명 작가들 육성하고 뭐 케어도 해주고 그런 거 다 해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되게 자꾸 도박을 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클립 스튜디오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왜 갑자기 이게 웹툰 뭐 만화 산업까지 그러니까 PD들도 이 작업 공정 과정을 이제 알아야 한다. 네.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했냐면 제가 어쨌든 중간자적인 역할을 한 거잖아요. 여기서 조금 중간에 편집자 껴서. 롤도 조금 네. 있으시고 디자이너도 계속 하시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게 중간에서 조율을 해주고 모든 걸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되게 품이 많이 드는 일이구나.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퀄리티가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구나. 근데 이게 좀 비슷한 양상으로 만화 업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같아서 협업을 잘 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를 좀 계속 느끼셨어요? 네, 느꼈어요. 듣고 계십니까? 웹툰 관계자 여러분. 우리 협업합시다. 일단 협업의 첫 단계는 작가들이 이제는 포토샵으로 원고를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서로를 이해를 하려고 많이 대화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요번에 저는 원래 만화의 제작자였다가 이제 편집으로도 들어가가지고 여명기에서 그렇게 양쪽 일을 둘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페이지에서 여기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고쳐야 되는데 이거를 작가님한테 작가님 여기 이 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고쳐주실래요? 라고 이렇게 길게 말하는 것보다 어머파 해주세요. 자꾸 알아서 내가 하는 게 너무 빨라. 그쵸. 근데 또 이제 절대 그거를 용납하지 않는 사람들 있긴 있어요. 그쵸, 가끔가다. 있어요. 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고쳐준다 그러면 땡큐라고.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기는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서로 신뢰관계 쌓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이 사람한테 이거 맡겨도 될 만한 그 어떤 센스라든지 기술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맡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같이 작업하시는 분들도 그런 작업을 만약에 할 줄 알고 나만큼 지식이 이제 어떤 공정 과정이 어떻게 거친지 지식이 있고 그러면은 그분도 작가님 요 부분 이렇게 고쳐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기보다는 요 부분 이렇게 고칠게요 라고 해서 그쪽에서 그냥 스스싹 빠르게 고쳐버리면은 이렇게 한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메시지의 공정 과정이 또 줄고 그렇죠. 시간도 단축하고 맞아요. 근데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아까 정은이 말씀하셨던 거랑 똑같은 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서로가 적대적인 관계가 되는 것도 네. 뭐 굳이 말하자면 노사 측의 그런 거라고도 할 수 있고 가불의 그런 거라도 할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서로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낮은 거야. 맞아요. 그게 제일 문제야. 맞아. 네. 그러니까 얘가 뭘 알아? 약간 그런. 네가 만화에 대해 뭘 알아? 네가 뭐 만화 편집에 대해 뭘 알아? 네가 유통에 대해 뭘 알아? 이런. 약간 PD 측은 그러니까 마감이나 잘 지켜줄 것이지. 그런 디테일 같은 거 얘기할 거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가장 근본적인 건 역시 계약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건 너무 기울에서 그건 너무 다른 차원의 문제야. 그 진짜. 모든 것들의 가장 기저에는 계약 자체가 그치. 너무 불공정하니까 그리고 그게 불공정하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이미 불균형한 불행해지죠. 상태가 있는 건데. 그리고 그게 밑에 깔려 있으면은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날 수밖에 맞아요. 없잖아요. 아니 이 자식들은 돈을 얼마나 갖고 가는데 지금 이런 것도 못해? 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 PD분이 가져가신 건 아니지만 내가 근데 상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그 PD 니까. PD밖에 없으니 내가 그 회사 대표랑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그쵸. 구조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게 그리고 워낙에 이 업계 대부분이 다들 재택 근무이고 비대면이 기본 원칙이라서 맞아요. 그게 더 또 그런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사람 얼굴 보고 들으면 나을 말들 같은 거 있잖아요. 메일 문장으로 보면은 장난하나 이 뒤에 무슨 뜻이 숨겨져 있다는 거야 라고 맞아. 이렇게 읽혀질 법한 것들 그냥 대면으로 얘기하면 좀 더 잘 풀릴 수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도 다들 메일에서는 어쨌든 정제해서 쓰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더 살가운 부분들은 맞아요. 빠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 사람에 대해서 모르고 뭔가 진짜 나 위즈덤으로 넘어가게 된 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얘기하신 적 있어요? 딱히 옛날에 제가 근데- FDSC 팟캐에서 한 번 얘기한 적 있어요. 약간 계약 관계 때문에 딱히 얘기하기 좀 꺼리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세요 혹시? 그런 건 없고. 보다 그냥 얘기할 게 없는 딱히 네. 없는. 그냥 유즈덤 거는 정말 스무스하게 갔어요. 뭐가 왜냐면 없어요. 저희가 열명기를 만들면서 했던 그 우당탕탕 그 모든 일을 거기서는 몇 년 동안 이미 하신 분이 그런 거를 다 처리하시기 편집자가 때문에 있으니까. 연락은 어떻게 오게 된 거였어요? 뭐 그냥 메일을 주셨던 것 같은데 담당자님께서 뭐 기억에 남는 거라면 그 합정역 근처에 있는 빵을 파는 카페가 있거든요. 지하가 있고 거기에 보통 그 출판사분들이 다 거기서 미팅을 하시더라고요. 맞아. 거기 네, 그 위즈덤도 거기서 미팅하고 그 다른 출판사도 거기서 미팅하고 그래서 아 여기가 미팅 스팟 그 출판사 미팅 스팟이구나. 맞아. 뭐 그런 작은 지식. 거기서 미팅하고 차 타고 바로 파주로 가는 건가? 거기에 딱 그 위치인가? 메세나폴리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정보를 얻었다. 그 정도였어요? 위즈덤이랑 한 거 중에 그런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거 아니 딱히 없으세요? 근데 그 편집자분이 굉장히 여명기에 대해서 애정이 크셔가지고 맞아. 되게 많이 뭔가를 해주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언급을 해주시고. 본인 개인적으로 하시는 거에서도 막 이렇게 많이 해주시고 언급해주시고. 개인적으로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브이로그? 뭐 이런. 진짜? 네, 그런 거나 뭐 자기가 운영하는 블로그 블로그. 이런 데도 뭐 올려주시고. 글도 써주시고 열심히 하시네. 그리고 팟캐스트에도 광고가 갔었어요. 어. 그 비혼세였던 것 같은데. 맞아. 네.
그러니까 출판사가 끼니까 역시 프로모션에 있어서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을 창의적으로 해주시는구나. 그걸 느꼈어. 뭐 카드 뉴스도 만들고. 아, 맞아. 네, 사은품도 또 만들고. 그럼 제가 여쭤볼 건 거의 다 여쭤본 것 같은데 1과 2에 혹시 차이점 있었는지 아 이번엔 좀 달랐다 싶은 거. 일단 원 때 거쳐온 시행착오가 있으니까 맞아. 2는 원보다는 스무스했고 아 맞아. 좀 고수가 됐다. 그리고 2권이 아니라서 일단 표지의 단가가 줄어들었고요. 아. 2권도 아니야. 3권에서 1권으로 줄어들었기 그쵸 때문에 총명기까지 하면 총 3권이니까. 그치. 미친 짓이었죠. 네, 그래서 단가가 좀 단가를 절약할 수 있었다. 응. 지구를 조금 더 아낄 수 있었다. 그치. 그 정도? 팟캐스트도 확실히 다들 아예 그냥 2명씩 각 잡고 막 얘기를 하니까 그런 데서 오는 아 그래 이런 게 듣고 싶었어 하는 그런 것들. 다 뭐 주변 반응 혹시 있으셨어요? 근데 본인들 건 또 본인이 못 듣는 그런 병이 다들 그래서 있어가지고. 저는 제 것만 계속 스킵하면서 들었고 다른 분들 건 다 들었어요. 아, 다 들은 남수님의 소감은 어떠셨어요? 아 재밌다. 작업하면서 듣기 되게 맞아요. 좋고. 저 2번씩 들었어요. 아, 진짜요? 네. 또 작업하는- 다른 작가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취미 만화인을 기대해 아 이렇게 간접 홍보가 들어가는구나. 재밌지. 그 팟캐스트에서 취미 만화인을 검색하시면 취미 만화인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12월 25일에 그럼 옆질문 취미 만화인이라는 팟캐스트는 네 왜 시작하신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듣고 싶어서? 저랑 최준혁 작가가 그때 아 이대로는 망한다. 왜? 뭐가? 독립출판 만화가로서의 타이틀 딱히 뭐가 있냐. 우리가 1년에 책 한 그 얼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매년 나가는 그 행사가 있긴 한데 그거 외에 우리가 무슨 활동을 하고 있냐. 이러다가는 그냥 묻히는 거다. 제가 그 얘기를 준혁 작가한테 계속 했어요. 준혁 작가는 사실 이런 대외적 활동에 대한 의욕은 없는 사람이에요. 그도 동의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해야 된다. 유튜브든 팟캐스트든 살아있다는 것을 계속 표출해야 한다. 생존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준혁 작가가 안 된다. 만약에 그런 데에서 뭐 나쁘게 들어서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이렇게 해도 A로 듣는 사람이고 B로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오해를 할 수도 있고 뭐 나는 그런 공격 받는 거 너무 피곤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공격이 들어오면 감사해야 된다고 할 때다. 정신 차려라. 네, 제가 진짜 네, 무섭다. 네. 마케팅. 왜 이렇게 무서워요? 제가 눈에 도끼를 아득하게. 지금 공격 들어오면 감사합니다 해야 될 시즌인 거다. 지금 사람들이 다 죽어 있는 줄 안다. 만화 안 그리면은. 그래갖고 하게 됐고 그것도 제가 하자라고 계속했는데 처음엔 싫다 그랬어요 분명.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트위터였나? 어디에 저랑 합의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SNS 어딘가에다가 란타님과 그런 걸 할 거다라는 식으로 표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준혁 작가님이?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존댓말을 하던 사이였거든요. 몇 개월에 한 번 만나는 사이였어요. 카톡 연락도 잘 안 하던 사이였는데 근데 갑자기 확 이 새끼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하자고 했을 때는 싫다 그러더니 갑자기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공지를 때려? 근데 오히려 땡큐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하면서 마이크를 그때 이걸 샀죠. 근데 되게 귀여워. 그때 샀어요 이 마이크. 뭔가 인테리어 소품 같아. 네, 만화가는 결국 말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이라서 다들 그냥 밥상만 잘 차려주면 모르겠어요. 근데 만화가들이 보통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모인 사람들은 그 MBTI로 따지면 E의 맞아. 성향이 거의. 좀 많을 거예요. 근데 다들 약간 조심스러워하는 면이 있지. 그리고 저는 이 여명기 녹음하면서 계속 얘기했는데 작가들 예술충 마인드 그리고 뭔가 그 자기 애가 강하면서도 자기 비하가 심한 이런 그런 경향들 그 있어가지고 오히려 이런 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이 작가들 근데 또 그런 거야 막 연예인들이 연예인병 걸렸다 그러잖아요. 연예인도 별거 없어요. 맨날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뭐 운동하고 그 정도만 다를 뿐이지 막 이렇게 얘기하면 뭐야 이렇게 되잖아. 뭐야 되게 젠체하네 막 이런 느낌 드니까. 근데 우리야말로 비대면이 너무나 익숙한 사람들이고
연예인들이야말로 그런 촬영 현장 가가지고 사람 만나고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이런 게 가능한데 이 직군에 있는 사람들 맨날 집에서 키보드 치고 타블렛 만지고 키보드 치고 이게 일인데 그래서 다들 그렇게 죽어라 구글 미트 한창 유행했었고 그 전에 뭐였죠? 사회성을 스카이프, 행아웃 막 이런 거 MSN. 하면서 막 24시간 체제로 막 돌아가면서 그런 거 돌아가는 방들이 있는데 왜 이런 건 안 하려고 하는 거냐고 싶어가지고 취미 만화에 됐던 거죠. 그래서 다음 화 업로드는 조만간 해보겠습니다. 이제 작가 인터뷰도 정규 콘텐츠로 들어온다고 들었는데 저 취미 만화인은 아니지만 저 불러주시면 안 돼요 다음에? 하고 싶으세요? 응. 아 오시죠. 한번 오시죠. 제가 자리 만듭니다. 만화가 디자인 우리나라 최고 만화 전문 디자이너가 진짜 그러지 마세요. 만화 베스트 최고 만화 전문 회초리 디자인. 오늘 회초리 너무 많이 들었어. 나 오늘 회초리 진짜 네, 많이 네. 들었어. 근데 저는 막 이렇게 앞에 나서서 뭔가를 주장하고 막 이야기하고 이러는 게 되게 꺼려졌던 타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취합하는 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고 뭐 A란 사람 있고 B란 사람 있고 이 사람 입장이고 저 사람 입장 이 호사가예요 그냥. 그게 듣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가라는 표현 너무 좋다. 네, 그래서 그걸 취합해가지고 들어가지고 근데 종합해서 얘기해보면 이런 게 되는 것 같아. 이 정도면 중간 지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좋아하는 건데 그런 걸 트위터나 이렇게 SNS 되게 우린 어릴 때부터 했잖아요. 조리돌림 당하는 거 보면 너무 무섭고 그리고 사람들이 견해가 다 다르니까 막 이렇게 좀 움츠러든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었는데 결국에는 구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 하는 사람이 진짜 없던 거야. 맞아. 그 만화가의 어떤 삶과 생활과 뭐 견해와 이런 거에 대해서 하는 뭐 방송이 있긴 있었어요. 저도 20대 때 들었던 게 그 이종범 작가님이랑 고아라 작가님이랑 그 인정 작가님이랑 억수 작가님 이렇게 4명 나오는 어떤 교집합이라는 팟캐스트가 있었어요. 그거를 제가 되게 재밌게 들었는데 이런 얘기는 취미만화인에서 아마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아마 20대 초반이었는데 그거 들으면서 되게 재밌었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이제 삶이 힘드시니까 그거 아직도 있나요? 예, 남한은 있어요. 옛날 거는. 들어보고 싶어. 근데 최근에 안 하시죠. 그리고 이정범 작가님도 이제 다른 팟캐스트 하고 계시고 다른 작가님들은 작품 활동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됐는데 그런 게 없는 거야. 맞아. 근데 또 들으면 재밌어. 네. 만화가들은 자기 얘기 듣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 그리고 자기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 맞아. 저도 약간 좀 한수다쟁이 해가지고 그냥 막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들어줄 사람이 없네? 그러니까 디코방에서 혼자 외치고 있어. 근데 누가 들어주든 안 들어주든 사실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만 있어도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혼자서 얘기하는 건 역시 좀 느낌이 다르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자꾸 이런 일이 들어오긴. 근데 계속 해야 되는지는 또 모르겠어요. 하세요. 근데 진짜 뭐든 하면은 그게 뭐 어떻게든 결국에 뭔가 된다? 맞아. 그리고 뭔가 불러와요. 맞아. 나 일 벌리는 거 좋아하는 스타일. 맞아. 그러니까 다들 부천 만화 축제도 초대됐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그거 얼마나 재밌었는데요. 재밌었나? 그것도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재미가 있었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야. 뭔가 그만큼의 그 반응이 크지 않으니까 그렇게 느끼시는 거겠죠? 그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지인들은 당연히 다 재밌다 그러죠. 그렇죠. 란타님 잘 들었어요. 와 대박이다. 막 이제 방송인이다. 막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건 내 친구들이잖아. 이 만화계에선 제재급이야. 야. 맞아. 만화계의 제재. 와, 만화계의 제재가 되자. 이미 제재야. 그래서 이거 왜 꺼냈냐면 게으르게 살아남기도 이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 사회에서는 자꾸 웃겨. 부지런한 걸 종용하는 거야. 뭔가 더 해야 되고 시간에 로스가 있으면 안 되고 다 막 해야 되고 어쨌든 해내야 되는 일이고 자꾸 그런 식으로 굴러가니까 그 막상 저는 그리면서도 계속 괴리가 드는 거야. 나는 회사 가고 이거 그리고 그 여명기 녹음 지난 몇 달간 있었고 막 여기 이사도 하면서 막 계속 짐 정리하고 막 이러는데 사람이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싶어지는 거지. 하소연이었습니다. 여명기 활동은 당분간은 잠정 중단. 무슨 그거 같다. 은퇴한다 그러는데
은퇴는 아니고 미야자키 잠정 하야오 중단. 같은 거야. 잠깐 쉰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잠깐 쉰다. 근데 사실 제 친구 중에 흑살구라는 작가가 있는데 비애를 하는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한테 그래 여명기 3 하면 같이 하자 하고 이제 약속을 해놓은 뭐야 이미 수표 다 날려놨어. 몇 년 전입니다. 아. 몇 년 전에. 이미 여명기 1, 2가 나오기도 전에 3 약속을 했어요. 아니 2를 시작할 때쯤인가 뭐 어딘가쯤에서. 그럼 예고된 거네 뭐. 하지만 나올까? 힘드셨어요? 아, 그냥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힘드셨나요? 아유 힘든 건 언제나 힘들죠. 아. 모르겠네. 잠정 중단으로. 하지만 지금 총괄 편집자, 총괄 편집팀장 생겼고. 팀장. 제가 과연 해외에서도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근데 이게 너무 또 사람들이 바빠져서 원 때랑 투 때랑 2년 정도 텀이 있잖아요. 근데 2년 사이 이 사람들이 더 잘 돼서 다 더 바빠지고 일도 많고.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1년 뒤에는 더 바빠지지 않을까? 라는 그것대로 되게 멋지다. 이 멤버들이 AKB 너무 같다. AKB 같다. 각 멤버들의 이 졸업. 아 그래서 이제 꾸마님이랑 호사님이랑 네, 졸업한 거고. 그렇게 해서 쓰리 꾸리실 수도 있을 수도? 대박이다. 아니면 승계할 수도 있죠. 저는 뻥님께 얘기를 하고 야, 하는 얼굴. 아니 기뻐하는 게 아니라 대놓고 괴롭히시려고 이제. 도망가라. 저기요. 늘 뻥님이 쓰리 하셔야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귀등으로도 안 듣고 있는데 근데 뭐 이거를 그냥 잠정 중단이라는 그 워딩을 쓰지 말고 졸업. 졸업. 그냥 저희가- 나올지 안 나올지 아직은 모르겠어요. 아 그러면 뭐 그렇게 시즌 열어줘요. 2 마무리로. 네, 시즌 2 마무리. 이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이러면서. 시리즈 같은 거. 그리고 저희가 지연이 된다고 공지를 올렸는데 거기에 이제 커뮤니티에 올렸더니 이제 거기다 리플을 되게 상냥하게 달아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다행이다.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잘 만들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럼 다들 마지막 멘트 뭐 하실 거 있으세요? 이미 다 하신 거 같으세요? 네. 네. 회초리 괜찮으신가요? 회초리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원래 이래요. 여명기 2의 인쇄팀이라고 아까 불렀는데 인쇄 출판팀, 제작팀이라고 불렀는데 각자 마지막 인사하시면서 끝내시죠. 누구셨죠? 저는 성정은 디자이너였습니다. 저는 AJS였습니다. 저는 제 직급이 뭐죠? 총괄 편집 팀장. 총괄 편집 팀장 남수였습니다. 네, 저는 진행했던 란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